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 중 한정기술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끝없이 올라가던 이 원전 관련 한정기술이 실질적으로 조정이라는 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급등에서 끝이 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조정은 다시 2차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한 한숨의 숨고르기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정기술을 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한정기술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왜 한정기술이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양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 찍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의 무료 정보방입니다. 자, 이 부분은 회원님들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셔도 저희 쪽 정보방을 저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뉴스에 대한 정보들이라던가 기사에 대한 부분들을 회원님들이 보실 것들만 쏙쏙 뽑아서 드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저희 쪽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으시는 정보들이 상당히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방은 저희가 이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꼭 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무료로 접근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셔야 저희 쪽 영상에서 실질적으로 얻어가시는 정보들을 토대로 저희 주식대가의 종목들하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분석들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정기술입니다. 자, 한정기술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한정기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원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원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군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정기술, 자,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이 기사를 하나 설명을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원전 비중이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 결정, 원전이 없는 탄소 소재로 가능한가?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대치인, 자, 2억 거의 6,000톤까지 폭증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달성하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이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힘이 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탈원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부분이, 탈원전이 정책이 실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멈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신규 원전인 천지 1, 2호가 현재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유정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 탄소 배출량이, 자, 이렇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도죠. 자,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8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니까 원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 가동력을 줄이면서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나고 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원전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정책으로 선회를 했더니 탄소에 대한 배출량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 188만 톤을 기록을 했고요. 2016년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성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원전 발전 비중이 탄소 배출을 좌지우지했다는 게 전문가들에 대한 진단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서 과연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 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정기술의 원전에 따른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 날, 자,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근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인 방안. 왜 제시를 하지 못했냐? 일단은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 활용이 불가피한데 탈원전 선언을 한 것을 뒤엎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 원전 정책을 가지고 내세울 가능성이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적인 화두라서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에서 50%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등 선진국들은 주변국의 탄소 중립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자, 미국하고 유럽연합 등은 원전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게 한국과는 다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원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은 탄소 중립 로드맵을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청정 에너지로 분류를 하고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 그래서 유럽도 녹색 산업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 그러니까 원전이 없으면 탄소 개발에 따른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도 뭐 전기차가 많아진다라던가 하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탄소 중립 달성에 탈석탄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력 공급이 불안, 전기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와 LNG 비중이 높아질수록 한전의 전력 구매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 그러니까 일단 원전에 대한 탈원전을 재정책을 수립을 할 필요성이 무조건 있다. 근데 한번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에 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정정을 해버리면은 지금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하고 있던 사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부작용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태양광 풍력 89.9원으로 원전 전력 단가 56.2원에 약 1.6배에 달한다. 그래서 에너지 테크놀로지 기술인데 정치에 휘말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량 대비로 바꾼 것도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순진한 판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에너지공학과 교수도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모든 전문가와 교수들, 에너지를 관련된 이런 교수들과 박사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게 원전을 포기하고서는 탈원전을 진행을 하고서는 실질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색깔에 휘말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재수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전기술을 추천드리고 할 때 당시에 내년 대선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이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한전기술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소형, 다른 이제 미국 쪽이 하고 있는 소형 SMR 관련 원전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담아두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눌림목 이후에 이 상승이 나타나는 이 시점이 새로운 주가 부양에 대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동성 물량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좋은 점은 조금만 올라도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전기술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뭐 컨퍼런스 내용을 제가 가진 않았지만 대신 전해들은 바로는요, 지금 이 원전에 대한 정책이 조금 수정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천지 1호랑 2호, 그 다음에 사우디 원전이 사우디 스마트 원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규
해외에 대한 원전 수주 이런 것들은 네, 체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정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고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들을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 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한정 기술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 기술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이 수급에 대한 것들을 보고 접근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하는 것들보다는요, 조금은 길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대선 정책 관련, 대선은 이제 5년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번 문재인 정부 때 이것들을 보시게 되시면 인맥 관련주들은 6배 정도가 올렸어요. 여태까지 대선들을 봤을 때. 근데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는 것들은 많게는 20배까지도 슈팅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정기술은 이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 대한 정책들이 되겠죠. 뭐 바이든 정부의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그러한 효과가 한정기술에 나타나면서, 그래서 못해도 주가는 자 6만원 이상,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래서 1차로 잡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0만원 이상까지, 10만원 이상까지도 자 10만원 업사이드로 보셔도 저는 충분히 한정기술은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제일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정기술은 떨어질 때마다 내가 기회구나 좀만 더 담아 놓으시면 앞으로의 1년은 문제없이 무리 없이 큰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기술 약 20% 정도 저희가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잡아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눌림목에서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보다 더 전망에, 그러니까 정부의 대선 정책주예요. 그래서 정책에 따른 이런 수혜를 한정기술이 보실 수가 있고 얻어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자, 두 달에 50만원이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달에 50만원이 이 제휴사 컨택만 해주시면은 실질적으로 총 4달 동안에 50만원에 이용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2만 5천원 꼴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회원님들이 저희 쪽에 아래 휴대전화 번호로 문의만 주시면 저희가 저희 쪽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 드리고, 회원님들 자산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이 자산에 대한 부분들 컨설팅을 같이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정기술 이렇게 설명드렸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돌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돌고 있는 거에 중심적인,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돌아오시면은 원전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요 점만 생각을 하시고 이 한정기술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대가 한정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종목에서도 만나고 싶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희 쪽에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보셔주시고 좋아요 버튼 같이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종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